제일 먼저 앨리스는 벽난로에 불이 지펴져 있는지부터 살폈다. 집에 있는 벽난로처럼 거울 속의 집에 있는 벽난로에서도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뛸 듯이 기뻤다. 그럼 여기서도 거울 너머에 있는 우리 거실처럼 따뜻하게 지낼 수 있겠네? 어쩌면 더 따뜻할지도 몰라. 난로불 가까이 가지 말라고 잔소리할 사람도 없을 테니 말이야. 아, 우리 식구들이 거울 너머로 내 모습을 보면서도 잡지 못하면 발을 동동 구를 거야. 정말 재미있겠다. 그러고 나서 앨리스는 주위를 천천히 둘러보기 시작했다. 거울 너머로 볼 수 있던 부분들은 너무나 평범하고 따분하기 짝이 없었다. 하지만 제대로 보이지 않던 부분들은 매우 다르게 보이고 있었다. 가령 벽난로 바로 옆에 걸린 그림들은 진짜 살아있는 것 같았고, 선반 위의 시계는 왜소한 노인의 얼굴로 앨리스를 향해 음흉한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 같았다. 우리 집처럼 깨끗하게 청소를 하지는 않나 봐. 그리고 벽난로 속에 쌓인 잿더미 속에서 체스 말들이 몇 개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앨리스는 두 손과 무릎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서 체스 말들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세상에, 체스 말들이 둘씩 짝을 지어서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붉은 왕과 붉은 여왕이잖아. 앨리스는 행여 체스 말들이 놀랄까 싶어 들릴락 말락 속삭였다. 저기 쟤를 걷어내는 산 모서리에 하얀 왕과 하얀 여왕이 앉아있어. 여기 룩 두 개는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잖아. 근데 체스 말들은 내 말을 들을 수가 없나 봐. 앨리스는 얼굴을 아래로 더 바짝 대고 말을 이었다. 내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게 분명해. 바로 그때 앨리스 뒤에 놓인 탁자에서 뭔가 낑낑대는 소리가 들렸고, 곧장 고개를 돌려보니 하얀 폰 하나가 바닥에서 대굴대굴 구르며 발을 버둥거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앨리스는 그 말이 어떤 행동을 할까 너무 궁금해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가만히 지켜봤다. 우리 아기 목소리잖아? 하얀 여왕이 외치며 다급하게 몸을 돌리다가 하얀 왕을 밀쳤고, 하얀 왕은 벽난로에 쌓인 잿더미 속으로 픽 쓰러져 버렸다. 오, 내 소중한 릴리, 우리 황실의 예쁜이. 하얀 여왕은 벽난로 옆에 세워진 철망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황실이라니, 말도 안 돼. 하얀 왕이 넘어지는 바람에 다친 코끝을 문지르며 투덜거렸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잿더미를 뒤집었었으니 그렇게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앨리스는 가여운 릴리가 계속 빽빽거리며 울어대는 상황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심정이었고, 결국 하얀 여왕을 손으로 들어서 탁자 위에서 엉엉 울어대는 어린 릴리 옆에 사뿐히 앉혀주었다. 하얀 여왕은 가쁜 숨을 내쉬며 자리에 주저앉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로 붕 떠오른 탓인지 숨이 찬 하얀 여왕은 잠시 아무것도 못하고 릴리를 품에 안고만 있었다. 잠시 후 어느 정도 숨을 고르고 나서야 하얀 여왕은 뿌연 잿더미 가운데 뚱한 얼굴로 앉아있는 왕을 보며 소리쳤다. 화산을 조심해요. 화산이라니?
왕은 혹시나 싶은 눈빛으로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를 쳐다보며 되물었다. 방금 화선에 쓸려왔어요. 여왕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당신은 천천히 올라와요. 화산에 쓸려오지 말고. 앨리스는 철망을 천천히 잡고 기어 올라가는 왕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말했다. 그렇게 군뱅이처럼 올라가다가는 몇 시간이 걸려도 못 가겠어요. 차라리 내가 도와주는 편이 낫겠어요. 안 그래요? 하지만 하얀 왕은 앨리스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앨리스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것이 분명했다. 결국 앨리스는 아까보다 더 조심스럽게 하얀 왕을 살포시 들어올렸고 행여나 왕이 놀라서 숨이 멎지 않도록 최대한 천천히 옮겼다. 그리고 하얀 재를 온몸에 뒤집어 쓴 왕의 모습을 보면서 탁자에 내려놓기 전에 먼지나 조금 털어주자 싶은 생각이 들었다. 보이지 않는 손에 들린 채로 공중에 붕 떠서 온몸에 묻은 잿더미 가루가 탈탈 털리자 하얀 왕은 소스라치게 놀란 나머지 끽소리도 내지 못하고 눈과 입만 점점 더 크게 벌릴 따름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이 터진 앨리스가 손을 좌우로 거세게 흔드는 바람에 하마터면 왕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다. 제발 그렇게 웃긴 표정 좀 하지 마세요. 앨리스는 왕이 자신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사실마저 잊은 채 깔깔거리며 말했다. 너무 웃겨서 제대로 잡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제발 그 입 좀 다물라니까요. 그러다 잿더미가 전부 입속에 들어가겠어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먼지가 없어진 것 같네요. 앨리스는 잔뜩 헝클어진 왕의 머리카락을 매만져주고 왕을 탁자 위에 있는 여왕의 옆에 내려두었다. 하얀 왕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얼음처럼 굳어 있었다. 앨리스는 자신이 뭔가 잘못을 했나 싶어 놀란 듯 방 안을 빙빙 돌며 왕에게 끼얹을 찬물이 없나 살펴보았다. 하지만 눈에 띄는 거라곤 잉크병밖에 없었다. 그거라도 쓰자 싶어서 다시 돌아와 보니 어느새 왕이 정신을 차리고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여왕과 뭔가 속닥거리고 있었다. 개미 목소리처럼 잘 들리지 않아서 귀를 바짝 대고 들어야만 겨우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였다. 먼저 하얀 왕이 말했다. 진짜라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구렛나룻 끝까지 소름이 끼치더라니까. 그러자 여왕이 대답했다. 당신이 구렛나룻이 어디 있다고 그래요? 어찌나 소름이 끼치던지 정말로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 왕이 말했다. 하지만 그 느낌을 지금 메모해두지 않으면 분명 잊어버리고 말 거예요. 여왕이 대꾸했다. 앨리스는 품에서 엄청나게 큼직한 메모장을 꺼내서 뭔가 열심히 적는 왕의 모습을 대단히 흥미로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순간 머릿속에 뭔가 떠올랐는지 앨리스는 왕의 어깨 너머로 튀어나온 연필 끝을 붙잡았고 왕을 대신해서 뭔가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가여운 왕은 어안이 벙벙하여 침울한 표정을 지었고 아무 말 없이 한참 연필을 잡고 씨름했다. 하지만 엄청난 앨리스의 힘을 도저히 이기지 못하고 숨이 넘어가는 목소리로 가까스로 외쳤다. 여보, 아무래도 좀 가느다란 연필을 써야겠어. 도무지 이 연필이 말을 듣지를 않네. 내가 생각지도 않은 글만 써지고.
뭐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왕은 이렇게 말하며 메모장을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하얀 기사가 부직갱이 아래로 미끄러져 내려온다. 제대로 균형을 잡지 못하면서 라고 앨리스가 적어놓은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건 아까 느꼈다던 소름 끼치는 기분을 적은 게 아니잖아요. 여왕은 앨리스 자리에 앉아 하얀 왕을 지켜보면서 혹시라도 하얀 왕이 다시 기절하면 어쩌나 싶어서 당장이라도 잉크병을 쏟아부을 기세로 바로 앞에 탁자에 놓인 책 한 권을 펼치고 한 장씩 넘기며 뭔가 읽을 거리가 있나 살펴보았다. 전부 내가 모르는 글자밖에 없잖아. 앨리스는 혼자 중얼거렸다. 책에는 이런 글자가 적혀 있었다. 화면을 잠깐 봐주세요. 앨리스는 한참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고 마침내 뭔가가 머릿속에 퍼뜩 떠올랐다. 맞다. 이건 거울 속에 보이는 책이잖아. 거울에 비춰서 읽어보면 무슨 글자인지 제대로 읽을 수 있을 거야. 제버워키. 오내경. 미끈한 토부들이 풀 언덕에서 맴돌며 송팡했다. 보로 고부들은 전부 조비했고 녹대들은 길을 잃고 애취 휘휘거렸다. 아들아, 제버워키를 조심하렴. 물어뜯는 주둥이, 날카로운 발톱, 주부주부 새를 조심하렴. 부글부글 환한 벤더스네치를 피하렴. 아들은 커다란 칼을 들고 있었다. 오랫동안 어마무시한 적을 쫓다가 통통 나무 옆에 휴식을 취하며 잠시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렇게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는데 제버워키가 눈을 이글거리며 나무 빽빽 어두운 숲 사이로 어슬렁어슬렁 시끌시끌 중얼거리며 다가왔다. 하나 둘 하나 둘. 커다란 칼이 이리저리 휙휙 움직였다. 아들은 제버워키를 해치운 뒤 머리만 들고 깡충거리며 신나서 뛰어왔다. 제버워키를 해치운 거냐? 이리 온 반짝이며 빛나는 내 아들아. 오, 아름다운 날이로다. 칼루 칼레이. 그는 기쁨에 차올라 껄껄 웃었다. 뭔지 몰라도 꽤 좋은 시 같아. 앨리스는 시를 끝까지 읽고 나서 말했다. 물론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앨리스는 시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어쨌든 머릿속에 온갖 생각들이 꽉 차는 느낌이야.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누군가가 어떤 것을 죽였다는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거 하나는 분명히 알 것 같아. 앨리스는 갑자기 자리에서 팔짝 뛰어올랐다. 아, 맞다. 얼른 서둘러야겠어. 그렇지 않으면 거울 속의 집을 전부 둘러보기도 전에 우리 집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몰라. 먼저 정원부터 가봐야겠어. 앨리스는 곧바로 방에서 뛰쳐나와 성큼성큼 계단을 내려갔다. 그냥 뛰어 내려간다기보다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쉽고 재빠르게 계단을 이동했다.
앨리스는 손가락 끝을 난간에 살짝 댄 채 계단에 발을 대지도 않은 상태로 공중에 떠서 아래로 내려갔다. 그런 식으로 계단을 내려간 후에도 붕 뜬 상태로 복도를 지나갔다. 문설주에 손을 대지 않았다면 그대로 문을 통과해 지나가고도 남았을 것이다. 너무 오랫동안 공중에 떠 있어서 머리가 띵했던 터라 앨리스는 다시 자연스럽게 발을 디디고 걸을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싶었다.